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이 시간 이 금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부모 멘토링 한국좌우내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이 방송을 정말 많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좌뇌 선호도 만들기, 베르닉의 영역,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발전시키는 부분을 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브로카 영역이다. 네. 브로카 영역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닉의 영역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소통. 이 베르닉의 브로카 영역을 쉽게 나누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소통이죠. 글을 읽고 쓰고 소통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통 중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창작적인 것도 있고 그림도 다 있지만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이 가장 소통. 그래서 브로카와 베르니케는 붙어 있지 않은데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아주 단단한 시신경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은하수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띠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조금 멀리 있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중에서 두 가지만 잘하고 두 가지가 못하면 그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죠. 다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학생 때는 그걸 공부를 글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결국 그게 나중에 크면은 사회성이죠. 이 부분이 즉 요런 부분은 대개 어느 때부터 발달되면 브로카는 보통 9살, 한국 나이 9살부터 급격히 발달이 돼요. 브로카 영역은요? 네. 9살. 물론 3살 이때부터도 발달이 되지만 브로카나 베르닉의 요 영역은 9세부터 이제 학문적인 발달이 되고 언어적인 건 만 3세부터 이제 발달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다가 이제 말하는 걸 잘하게 하려면 말을 잘하는 애들은 한국말만 잘해도 영어도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이 안 되는 애는 영어도 늦어요. 그렇게 말에 대한 언어는 한 군데서요. 영어를 배우는 뇌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브로카 베르닉에서 다 영역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탄탄, 즉 몸이 건강하면 탄탄하면 여러 운동을 다 잘한다 똑같아요. 몸이 비실비실하면 여러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이 몸이 튼튼하면 이 운동 가르침 잘하고 다 잘하듯이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이 탄탄하면 언어하고 관련된 건 다 잘하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잘 되니까 비즈니스 쪽에는 항상 좋죠. 자, 그러면 보통 심리와 기능적에서 이 말 잘하는 거를 장애 요인이 있어. 어려서 장애. 잘 안 되는 애는 어떤 애냐면 결정적인 찬스, 말을 잘 못하는 거는 결정적인 찬스를 보면 알아요. 어느 때 면접 보러 가면 꼭 말을 잘하다가 못하는 애. 그렇죠. 긴장도 되고. 꼭 남 앞에 나서면 못하는 애. 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마음이 여린 것도 있지만 평상시 기죽여 놓으면요. 그래서 기를 살려. 심리적으로는 기를 살려야 돼요. 얘가 조금 말하다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애가 되게 그리 약하냐면 어렸을 적에 약간 발음이 좀 안 좋다든지 약간 자기 어디에 자신이 없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그렇죠. 똑같아요. 말할 때 기를 죽여놓으면 말을 가리고 다녀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펼쳐놓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가려요. 똑같아요. 저도 많이 봐요. 저희도 이제 방송사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알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기를 죽여놓으면 기라고 하는 건 어느 때 필요해요? 사람 만날 때. 그렇잖아요. 강아지 만날 때 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만날 때 기가 약한 애들은 가려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쭈삣쭈삣 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신 있게 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여기서 속에서 맴도니까 첫째 목소리가 작아지죠. 웅얼웅얼거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훈련은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말하는 훈련을 시켜요. 1번 목소리부터 6번 목소리까지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1번은 아주 작게 지우개 좀 빌려줘. 이렇게 해요. 2번은 지우개 좀 빌려줘. 3번은 지우개 좀 빌려주라니까. 4번은 넌 지우개도 안 가져다니니. 5번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아이가 나올 때는 몇 번? 5번. 그럼 머릿속에 5번이 저장돼 있죠. 그럼 이 아이가 습관이 들면 학교에서 발표시키든 어디 가든 머릿속에 몇 번? 5번. 그 우물우물거리는 애들이 다 없어지죠.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말을 하는 애들이 우물우물거리는 애들이 무슨 특징이 뭐냐면 우리 나팔은 끝이 벌어져 있어요? 뭉쳐져 있어요? 벌어져 있죠. 다 벌어져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우물어져 있든지 내 앞으로 되면 내가 시끄러워서 못 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나팔이 벌어지면 상대는 크게 들리는데 난 적게 들려요.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이 바르면 상대는 또박또박 들리는데 나는 적게 들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우물우물으로 하는 애들은 자기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자꾸 속으로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상대는 적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똑바로 말해. 큰 소리로 말해. 윽박지르지 말고 아이가 조그맣게 말하면 안 들려. 크게 말하니까 더 기가 죽어서 더 겨들어가죠. 목소리가 더 겨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심리적으로 이 브로카 영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올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요인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뇌가 선호도가 열리는 거를 방해하는 걸 먼저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 있고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예요. 기를 죽이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기죽이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아이가 엄마 나 누가 똑바로 말해. 엄마 눈 보고 똑바로 말해. 크게 말해. 이렇게 하는 게 기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내가 맨날 기죽이고 있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넌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말해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못하는 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이에요. 기능적인 건 아까부터 1번부터 5번 목소리 중에서 매번 아이가 5번 목소리로 말하는 훈련을 시켜야죠. 5번 목소리로 말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뭐예요? 책 읽는 거죠. 그죠? 책 읽는 거죠. 이야. 애들인데 무슨 대본을 외워갖고 막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을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말하듯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발표를 시키면 이렇게 말해요. 너 어디 사는지 발표해봐.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올라가요. 그럼 저가 이렇게 바꿔요. 올리지 말고 힘을 줘.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네가 해보니까 어때? 달라졌어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보통 잘못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듯이.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읽지 못하고 말하듯이 읽는 거를 훈련시키는데 끝자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거의 우리 아나운서 클럽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끝자에다가 뱀은 뒤꿈치를 물 수 있어도 이런 게 아니라 뱀은 뒤꿈치를 이렇게 끝에다 힘을 줘서 아이들에게 주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기가 나가는 게 느껴지죠. 예. 당당하게. 이게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건데 그걸 낭독을 시켜보면 낭독을 책 읽듯이 읽지 말고 말하듯이 즉 말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도구가 책이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쉬운 책, 어려운 책, 아주 쉬운 책. 왜 말하는 훈련이지 책 읽는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 읽는 훈련은 다 되고 나면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훈련은 나중에 할 거예요. 우선 오른손에 힘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소리로 말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말하듯이 읽는 훈련을 먼저 시키라는 거죠. 예. 그게 다 되고 나면 자 이번에는 생각하면서 읽어가 돼서 브로커와 베르니케가 서로 믹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되 말하듯이 읽으면서 생각해서 자 너 말해봐. 그럼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발표했죠. 산에 가서 나무에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을 누가 뚫었을까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소에 들어오면 그림으로 그려요. 자, 그러면 네 생각에 이게 뭐였는지 한번 말해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말한다? 앞에 나오면 머릿속에 5번을 외우고 나오는 거예요. 5번 목소리로 말하듯이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훈련을 시키고 집에서 매일 낭독시키고 하면 1년도 안 가요. 한 3, 4개월이면 벌써 말하는 게 선생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하는 애들도 자기는 크게 한다고 착각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애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브로카 영역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저희가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서요. 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브로카 영역 아까도 좀 기를 우리 죽이기 싫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네. 참 나도 모르게 네.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혹시나 기를 내가 좀 죽였었어요라고 네.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네.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죽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이렇게 기죽이더라고요. 애가 어릿광 발음하는 애들. 어릿광 발음할 때 처음에 그냥 놔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너 왜 어릿광 발음하니 하고 기를 죽여요. 그러네. 혀 짧은 발음. 왜?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은데 관심을 안 주니까 동생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혀 짧은 발음이 됐어요. 그때는 놔두다가 왜 지금에 와서 너 똑바로 발음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건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건 빨리 잡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 맨날 하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 그렇죠. 끝까지 경청 들어줘라. 그게 기살리는 거죠. 야, 오늘 아침에 참 우리가 다 합니다. 압니다. 뭐가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처음에 오늘 박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한번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한번 꼭 우리 집에서 이 아침에 아침 식탁 시간에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지금까지 두뇌 학자 홍양표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부모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다시 듣기 링크,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5분,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드리고요. 또 오늘 무료 뇌파 선호도 검사,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금증도 있고 또 어떤 선호도가 있을까 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5분을 추첨합니다.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